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한 서너 시간 잠깐 이렇게 비가 그쳤다가 또 저녁에 비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잠깐 비가 그쳤을 때 이 소양강하고 의암호를 지금 한 바퀴 돌고 왔는데, 비가 이렇게 그친 직후에는 좀 냄새가 좀 달라, 평소하고. 이렇게 강물이나 호수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 물이 위아래가 막 뒤집히거든. 그러면서 그 평소에는 맡을 수 없는 그런 이게 물 냄새가 나거든. 그리고 이게 땅속도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나오는 그 독특한 냄새들이 있어. 이게 그 땅속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좀 평소와 다른 활동을 하는가 봐.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냄새들도 평소하고는 상당히 달라. 근데 그 냄새들이 그 냄새들이 나를 상당히 좀 기분 좋게 만들거든. 아주 기분 좋은 냄새야. 비가 오고 비가 그친 다음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. 물에서 올라오는 냄새,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냄새들이. 근데 이렇게 기분 좋은 게 나만 기분 좋은 게 아닌가 봐. 이렇게 강이나 호숫가에서 사는 그 새들도 유난히 크게 지지배배 하며 크게 이렇게 소리를 내거든. 새 소리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좀 커. 그리고 되게 경쾌하고. 나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물가에서 사는 새들도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. 올해 그 5월달은 유난히 좀 비가 좀 많은 것 같아. 일주일에 뭐 3일, 4일 정도는 이게 비가 계속 왔던 것 같아, 5월달에. 이 5월은 장마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? 이 5월달은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여행하고 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거든. 계절이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잖아, 5월은. 근데 이렇게 빌어먹을 비가 이렇게 막 3일, 4일씩, 일주일에 3일, 4일씩 막 내려버리니까 되게 야속해. 집에 이렇게 묶여있게 되니까. 최근에 이렇게 산에서 같이 이렇게 라이딩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명이나 그, 그 위아이스라는 회사의 그 카본 프레임 MTB로 자전거 기변을 보니까 했더라고. 이렇게 작년에 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위아이스 카본 프레임으로 딱 바꾸고 나서 좀 따라하는 것 같아. 그리고 그 MTB 페달 쪽에 있는 클랭크, 그 클랭크도 톱니가 좀 작은 그런 작은 클랭크로 보니까 한 명, 두 명 지금 막 바꾸기 시작해. 좀 유행처럼. 일단 한 명이 이렇게 작은 클랭크를 쓰고 또 카본 프레임 MTB로 이렇게 딱 바꾸면 그 바꾼 사람이 어필을 할 때 그 어필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. 그리고 힘든 어필을 좀 쉽게 올라가고,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좀 부러운 거지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하고 똑같이 빌빌대던 사람이 이렇게 크랭크 이빨수를 이렇게 줄이니까 나를 앞질러 가고, 또 알루미늄 프레임에서 카본 프레임으로 바꾸니까 막 나를 앞질러 가니까 부러울 만도 하지.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서 그런 카본 프레임, 위아이스
카본 프레임으로 따라서 바꾸고, 또 크랭크도 어디서 그 크랭크를 바꿨냐고 물어봐서 거기 찾아가서 그 작은 크랭크로 주문해서 바꾸고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. 이렇게 산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, 특히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필 아니면 다운힐이거든. 평지는 거의 없어. 그 산에서 자전거 탈 때는. 근데 이 다운힐은 사실 차이 나 봐야 좋은 자전거, 나쁜 자전거, 아니 무거운 자전거, 가벼운 자전거, 또는 뭐 그런 자전거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 봐야 2분, 3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. 차이가 별로 안 나. 그 시간으로 봐서는. 그게 그거야. 먼저 갔다 그래도 뒤쫓아오는 사람이 2분, 3분 후면 이게 합류하거든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운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슨 결핍감 같은 게 없거든. 근데 어필은 좀 달라. 어필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. 앞서 간 사람이 뒷사람을 10분, 15분을 막 기다리거든, 이렇게. 10분, 15분이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. 어떤 갈림길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에서 뒷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되거든. 산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. 그게 막 10분, 15분씩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좀 뒤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좀 극복하고 싶어서 자꾸 자전거에 또는 자전거 관련 용품에 돈을 쓰게 되는 것 같아. 이게 일종의 결핍감이지, 결핍감. 내가 저 사람들, 같이 타는 자전거 타는 저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결핍감.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갈림길이나 정상에서 나를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그런 어필에서의 결핍감 때문인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평페달을 클립 페달로, 그 다음에 클립 슈즈로 이렇게 바꾸고, 또 불편하지만 페달 효율이 좋은 그 쫄쫄이 그 패딩 바지로 옷을 바꾸고, 또 앞쪽 크랭크 이빨수를 줄여서 작은 크랭크로 바꾸고, 또 헬멧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막 10만 원이 넘는 그런 가벼운 헬멧으로 또 바꾸고,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본인이 타고 있는 알루미늄 자전거를, 그 알루미늄 프레임을 카본 프레임으로 또 바꾸고, 또 구동계도 이게 상급 구동계, 이 상급 구동계는 좀 가볍거든. 그래서 상급 구동계로 바꾸고, 또 끝까지 가면 무선 구동계, 선이 아예 없는 무선 구동계로 바꾸면서 계속 돈을 쓰는 것 같아. 그 이유는 어필에서의 결핍감이야, 결핍감. 같이 타는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그 결핍감 때문에 계속 돈을 쓰는 것 같아. 이런 게 자전거 세계에서 말하는 개미 지옥이거든. 그 개미 지옥의 원인은 이 어필에 대한 결핍이 초래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욕망. 그 어필에 대한 결핍감이 원인인 것 같아 보니까. 근데 나는 그 EMTB, 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. 근데 나한테 그런 어필에 대한 결핍감이 있냐? 그러면 나는 전혀 없어. 뭐 10년 넘게 MTB를 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도 어필할 때 나는 그런 결핍감은 아예 느끼질 못해. 결핍은커녕 오히려 나는 잉여감을 느끼지. 잉여감, 넘쳐나는 그런 잉여감을 나는 경험을 하지. 어필할 때 EMTB는 항상 선두야. 그리고 갈림길이나 정상에서
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항상 EMTB고,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EMTB를 이렇게 구입하고 추가로 내가 뭔가를 구입한 게 거의 없어. 돈이 안 들어갔다는 거야. 딱 자전거 값밖에 안 들어갔어. 그 이후에 돈이 전혀 안 들어갔어. 그냥 페달은 뭐 이렇게 자전거 살 때 그 받은 그 10,000원짜리 그 싸구려 그 평페달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. 그리고 뭐 옷이나 뭐 옷은 뭐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이나 아니면 뭐 집에 있던 그 등산복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입고 나가고 있고, 뭐 신발은 그냥 집에 있던 가벼운 등산화, 경등산화 그냥 신고 나가고, 헬멧도 그냥 자전거 살 때 받은 그 10,000원짜리 그 싸구려 헬멧 그냥 그거 쓰고 있고, 또 내 자전거가 뭐 알루미늄 자전거지만 뭐 이렇게 카본 프레임으로 된 가벼운 EMTB를 구입해야 되겠다, 그런 자전거를 기변하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. 그런 욕구도 없고. 왜냐면 현재 나는 그런 어필을 할 때 결핍감이 전혀 없거든. 오히려 이렇게 EMTB를 타면서 뭔가를 갖춰 입는 것이 더 언바란스한 것 같아. EMTB를 타고 있으면서 막 헬멧을 막 10만 원짜리 넘는 헬멧을 쓰고 쫄쫄이 바지를 입고 막 클립 페달을 단다는 게 EMTB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. 오히려 그냥 그 10,000원짜리 페달, 또 뭐 10,000원짜리 헬멧, 뭐 그냥 등산화나 이렇게 가벼운 추리닝 입는 게 EMTB한테는, EMTB 스타일에는 맞는 것 같아. 그게 EMTB스러운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구입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전거에 추가되는 비용, 자전거에 관련된 용품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하면 일반 MTB가 EMTB보다 더 비싼 것 같아. 들어가는 돈이 EMTB 쪽이 훨씬 더 많아. 아니, 일반 MTB 쪽이 EMTB보다. EMTB는 그냥 처음에 자전거 살 때 그 자전거 값 그것만 딱 들어가면 되거든. 근데 EMTB는 이렇게 자전거 값밖에 안 들어가는데, 일반 MTB는 그 개미지옥이거든. 개미지옥. 계속 돈이 들어가. 계속. 그 어필에 대한 목마름, 어필에 대한 결핍, 남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. 그러니까 일반 MTB가 훨씬 비싼 것 같아. 이 MTB보다. 이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. 그리고 일반 MTB를 타면 그 하지 않아도 될 그 마음 고생을 하거든.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느릴까?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고생도 해야 되잖아.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MTB에서 로드 쪽으로 이렇게 전향해버리는 것 같아.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. 산에서 자전거 타면 괜히 고생만스럽고 개고생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. 요즘 제조사들이 그 MTB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좀 제대로 된 EMTB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. 2, 3년 전만 해도 제대로 된 EMTB는 뭐 스페셜라이즈라든지 그런 한두 개 업체밖에 제대로 된 EMTB를 못 만들었거든. 나머지 업체들에서 만들어낸 EMTB들은 좀 형편없었어. 성능들이. 근데 2021년 지금 그런 자전거 제조사들이 내놓는 EMTB들은 이제는 제대로 된 EMTB들이 생산돼서 만들어지고 있어. 그리고 국내 업체들도 제대로 된 EMTB들을 적당한 가격에
지금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EMTB라는 꽃길이 지금 열렸거든. EMTB라는 새로운 세상이 제대로 지금 열린 거야, 지금. 그런데 왜 미련스럽게 그런 일반 MTB라는 그 가시밭길을 고집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. EMTB를 경험한 나로서는.